네, 자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그냥 응원해주고 있는 그 두 분이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 변호사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당 바로 세우기 지금 대표인데 제가 법원 앞에 가보면은 국가 바로 세우기가 있다고 이런 거 상표권으로 이런 거 안 됩니까? 요즘 바로 세우기 열풍 같기도 한데 우선은 정당 바로 세우기는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정바세. 아 네, 그래요? 정바세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당이 왜 바로 세워져야 될 만큼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도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뭐 그것도 동의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지금 현재 정당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가장 국회에서 먼 분들을 갖다가 후보로 올려서 이번에 뽑은 대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는 정당 바로 세우기 운동하는데 우리 임 대변인이 저는 아직 뭐 어디 세우고 하기는 조금 아직 세우진 않고 뭐하고 있어요. 그냥 잘 이렇게 견뎌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씩씩합니다, 우리 임 대변인님. 자,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박 7일간 아세안 또 G20 정상회의 외교 일정 마치고 어제 귀국했거든요. 아, 지금 이번에 성과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순방보다는 좀 조용하게 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단 언론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지 않았던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사실 뭐 얘기가 이제 구설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명품 쇼핑을 안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네. 근데 뭐 드러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직도 저는 답답한 면이 뭐냐면 우리 애국가가 나올 때 왜 아직도 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게 정확하지 못하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도 이게 애국가 올리면 손을 올리고 내리고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계신다게 여러 장면에 포착이 됐다고 답답한 지점이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여러 경제도 어렵고요. 근데 녹색 기후의 400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3조 7천억 가량을 한다고 했을 때가 제가 좀 매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 1.5%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렵고 재정이 적자가 난 게 너무 오랫동안 됐어요. 근데 3조 7천억 가량의 재정을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기분 좋게 하신 걸 보고 네. 매우 답답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근데 네. 북한 비핵화. 남한은 핵이 와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상 좀 너무 이게 미국과 일본에 너무 딱 붙어 있는 외교가 위험한 상황이다가 저는 보여졌습니다. 이번에. 네, 그랬죠. 자,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돈을 너무 많이 퍼주더라, 외국에.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보면은 일본에 뒤통수 맞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번에 가셨을 때 또 너무 이렇게 막 3조 넘는 돈을 막 지원하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소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사실은 공격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뭐 근원을 따져보면 지금이야 안 그렇겠지만. 그러면은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제 국민의힘 안에서야 뭐 사실 대통령이 무슨 행위를 해도 사실 뭐 비판도 사라졌고 네. 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균형 있게 지금 사태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외교 일정에서 과거처럼 어떤 두드러지는 어떤 해프닝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은 네. 저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평가할 게 없는 것이 이제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외교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 가는 길의 방향에 못 미치는 그 속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나도 그 급변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완전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희생시키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외교 노선을 이제 공고화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 문제도 사실 대한민국의 재정의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네. 이제 곳간이 비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리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뭐 국내적인 최소한의 합의 절차나 그런 네. 내부적인 의사 수렴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치
대통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용돈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비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그냥 쉽게 우리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나중에는 계속해서 내가 와보니까 완전히 재정이 엉망진창이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같은 것도 그래요.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쓰였던 거 당연히 그거 잘못 쓰인 잘못됐으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전 국민이 동의하실 텐데, 또 최근에는 보면은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뭐 극우 유튜버들 자문위원 위촉해주고 예산을 뭐 폭탄 지원하겠다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말이 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좀 교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능력껏 자기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 개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 때 사람들 내지는 본인에게 조금 좋은 말 많이 해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겠다. 특히 장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또 여가부 장관의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씨, 이런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이걸 뭐라고 봐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걸을 타선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 예, 다 뭐 예를 들면 유시민 장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B급이 오면 A급을 안 부른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B급이 오면 C급, D급이 오겠죠.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화려한 인사예요. 면면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의 부활 혹은 뉴라이트의 부활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국정이 그러니까 매우 엄중하고 그러니까 엄중한 컨트롤 타 아닌 국정 운영이. 근데 이게 마치 친목 모임 같아요. 친목 모임. 그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귀에 들었을 때 별로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 예, 김행전 김행님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송에도 열심히 실드를 많이 쳤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면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가야 오히려 되게 뭔가 활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저런 이렇게 올드보이의 귀환 같은 분이 오셨으니까 좀 국정 운영이 이게 이명박 정부가 이기가 그러니까 20년 정도 돌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여가부 없애야 되는데 왜 안 없애고 장관만 계속 해? 근데 임세현 대변인이 저런 얘기 하시면은 이제 제가 정부 비판할 때 뭐 자리 못 받아가지고 화나서 삐져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속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나라에 이상이 있고 제가 원하는 꿈이 있어서 지금 정부와는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요. 뭐 장관의 할아버지를 줘도 제가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주면 가시죠. 그냥 대충. 절대 안 줄 것 같아. 이 네.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은 일단은 잡탕 내각이다. 잡탕 이렇게 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잡탕처럼 모든 걸 다 섞어버리거든요. 네. 최소한 뭐 잡탕밥은 맛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켜 먹는 건데 맞아요. 이 정치나 이 내각에 있어서의 이런 잡탕 인사는 사실상 권력을 추종하는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평가를 해보면 네. 유인촌 장관은 사실 이주호 부총리를 연상시킵니다. 지금 장관으로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재풀이 빈약한 거고요. 네네. 정부가 뭔가 비전과 가치를 잘못 세웠거나 없거나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걸 반성해야 되는데 과거에 흘러갔던 분들 그것도 뭐 잘했다는 평가받지도 못하는데 다시 돌려막기로 쓰면 이거 왜 그럴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네. 정부가 MB 시즌2라는 이런 모멸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 태도를 안 바꾸거든요. 전 이런 식의 좀 마이웨이식의 인사는 저는 좀 이제는 비판이 좀 지치는데 그래도 네. 제가 끝까지 더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좋아요. 하나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직 뭐 인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 5조 2항에도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물론 뭐 의원이라고 해서 장관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이런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 국방부가 소환이 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받는 분이 들어간다? 그럼 이것이 과연 국민 통합적인 내각 운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정말 30%의 대통령이 되시기로 아예 결단을 하신 것인지 저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장관의 자질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네. 보고요. 그 이종섭 장관 제가 사퇴를 촉구했었는데 진짜 뭐가 오고 가니까 뭐가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제는 사퇴하라는 말도 못 하겠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차라리 이종섭이 낫습니다.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인사고, 저는 김행 그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고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요? 예, 그 기사에는 뭐 본인은 약간 고사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왜 고사해요? 그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여가부 장관 지금 들어가서 혼날 일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긴 그리고 하죠. 본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이분은 정몽준 그 국민승리 20일인가요? 당시에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단일화할 때 그때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그 윤창중 씨 대변인 할 때 같이 대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거든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정몽준, 박근혜, 윤석열 이 세 분을 어떻게 다 함께 지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와, 진짜 능력자. 저는 이분의 그 권력을 향한 열정과 의지 외에는 전 달리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권에서 다들 잘 쓰고 이렇게 그럴까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신인규 변호사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네.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뭔가 자리를 받고 싶으면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게 교훈이에요? 하지만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신인규 변호사 저나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13일째 단식. 제가 보기에는 몸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중인데도 단식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검찰 또 조사도 받으러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이신 권양숙 여사도 전화하셔서 조금 간곡하게 그만뒀으면 좋겠다,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저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조 단식을 한 단식 4일 했어요. 했는데 살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힘든데 13일은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곳곳에서 여야 막론하고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쯤 되면요, 정부 여당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근데 원래는 처음부터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와서 말리고 중단시키고 요구에 대해서 적절히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대통령, 그러니까 해외 잘 갔다 오셨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야당인데, 뭐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가 뭐 김건희 여사라고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와서 말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어떻게,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당 김기현 대표도 조롱을 했어. 처음 시작부터. 무슨 뭐 웰빙 단식이니 뭐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인간이 본인 목숨 걸고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아무리 미운 사람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합니까? 수산물 무슨 먹방까지 앞에서 할 만큼의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좀 아유. 폐륜적이라고 생각해요. 제발 정신 차려야. 그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신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정말 도리상으로라도 어쨌든 뭔가 좀 손을 좀 내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이나 뭐 건강 이런 것들은 그 무엇과도 사실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또 건강이 한번 해쳐지면 또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시기를 네.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뭐 단식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그런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절대 조롱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폄하나 이런 건 좀 피해야 된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교대로 이렇게 찾아도 가고 위로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열어준 것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지금 참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진단할 때 한쪽에서는 이념 전쟁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단식의 명분을 국민들이 크게 동일하지 못하는데도 단식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정치 한복판에다 갖다 놨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념 전쟁과 이 단식 투쟁 앞에서 결국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전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단식 중이시니까 제가 길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네. 결국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네. 저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과거 우리가 솔로몬 재판에도 나오지만은 아이를 놓고 가짜 엄마는 아이 반 갈라가지고 반씩 나눠 갖자 그러거든요. 솔로몬 재판에서. 근데 진짜 어머니는 반으로 가르느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가짜 엄마한테 주라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왜 그 가짜 엄마들만 자꾸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네. 참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진짜 건강 너무 지금 우려되고 걱정되고요. 특히 오늘 저는 검찰 출석이기 이건 좀 너무 인간적으로 심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가도 검찰 매우 수사는 힘들죠. 정말 힘들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검찰이라도 좀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 내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하나 이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있는 유일한 선거라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게 여야에 대한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여기서 둘 다 목숨 걸고 사실은 여당하고 야당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고 이 사태를 사실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을 강서구청장의 후보로 지금 국민의힘이 내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경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우선 이거는 제가 우리 그 심연아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네.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라는 외피를 써서 사실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김태우 구청장이 지금 귀책에 원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왜 사면복권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해서 경선 붙여서 나가면 결국 이거 김태우 구청장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참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전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참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교훈 경찰청 차장 네네. 출신을 이미 전략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사활을 걸고 아마 이 선거에 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리전이죠. 또 대리전이 시즌 3입니다. 네.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면 이제 아마 시즌 4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대립적 갈등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 되는 나쁜 면역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에 한해서는 전 국민의힘이 절대 김태우 구청장에게 저는 경선을 통해서라도 후보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경선이라는 외피를 써서 김태우 구청장이 되면은 이것은 결국 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당이라는 거 인증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도 뽑아주네라는 테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우리가 콘크리트가 얼만큼 되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엽기적인 후보를 내도 얼만큼의 지지율을 보나니까 전 테스트 정도밖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서구민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요. 40억 원 가량의 그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그 보궐선거입니다. 그 본인이 귀책 사유로 이루어진 보궐선거에 당사자 다 출마한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는 사안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얼만큼 콘크리트가 있나는 전 테스트로 밖에는 상식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김태우 전 구청장 이 문제 때문에 후보 안 내겠다고 원래 좀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강력히 작용하는 거 사실 이거 조금 위험스럽죠. 근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요. 대통령들은 다 자기 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장악한 대통령도 없고요. 네. 장악한 당은 다 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자해 정치거든요. 지금 자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네. 자기 지금 꼬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아까 그 콘크리트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이념 전쟁 그리고 전 정권 뽀개기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마 결집을 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희가 과거에 탄핵 대선 경험했지만은 그때 홍준표 후보가 24%
그리고 2016년도 총선 때도 비례대표가 그 당시 새누리당이 33%. 이게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니까 24에서 33% 안에는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무슨 얘기가 일을 해도 있더라고요. 지지해 주는 네. 건데 아마 그분들 가지고 이기겠다? 아마 강서에서는 민주당에서 구도면에서 완전히 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전 민주당이 이 선거는 이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은 김기현우 대표가 그럼 네. 김태우 구청장 잘못 공천하고 나서 책임질 것이냐? 절대 책임 안 진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책임 정치가 다 몰각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가 이상한 판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길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이. 아니 뭐 이겨도 크게 이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분들은 이거 반대 많이 했을 거라 봐요. 이건 대통령실의 입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근데 경찰 출신을 전략 공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네. 경선이 없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짧고 딱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유는 아니라 그냥 저희 우리의 상황에 맞게 딱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저는 이거는 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전략 공천한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라는 비판 피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당화를 해서 아마 그 당이 망할 거고요. 민주당도 사당화를 했기 때문에 그 사당화로 인해서 망하는 거지. 이게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강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동안 구청장을 준비했던 분들은 또 뭐가 되냐라는 의문이 따라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번에 반사이익을 누려서 아마 민주당이 이기겠지만 전 이것이 또 민주당도 이기게 되면 또 쇄신합니까? 그냥 그대로 엑셀 밟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마 민주당에도 부메랑이 또 돌아온다. 왜 근데 언제까지 이런 서로 반사적 이익을 갖다가 누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전 김태우 구청장한테도 문제를 삼고 싶어요. 아니 아무리 정권 차원에서 그분을 사면법권까지 해서 출마를 시켜준다고 해도 저 같으면은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 구민들 볼 염치가 있고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다니는데 그럴 염치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구청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그분 보통 입장에서는. 재보궐 같은 경우는요, 네. 그동안에 쭉 봤을 때 여당 심판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재보궐에는 경선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또 이렇게 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오히려 경선을 해야 사실은 그 내부 분열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좀 말씀하신 거라서 전략 공천을 하면 오히려 분열이 또 심화되죠, 사실. 근데 재보궐은 좀 달라서 그래요. 재보궐은. 여기는 그냥 재보궐 일본 경선을 총선.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경선을 하지만 이 경선은 사실상 외피를 쓴 이것은 정말 국민 기만적인 경선이기 경선에 때문에 외피를 쓴 아마 이거 김태우 구청장 거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김태우 대 우리 또 이 경찰청 출신의 이분의 싸움이 됐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